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록 실전 강의 시작하고요. 이게 시즌 1, 2, 3로 되어 있고 시즌 1은 이제 이번 주랑 다음 주 두 번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진모 이후에 혹은 진모 즈음에 해서 10월 정도에 한 번 이제 그때 세 번을 보고요. 마지막에 이제 11월 그때 이제 두 번을 봅니다. 저는 이제 7번의 기록 실전을 진행을 하고 이제 종합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벨업반은 이번 건 말고 다음 3회부터 이제 응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할인 뭐 이런 것도 하긴 했는데 7번을 꼭 다 보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기는 했는데요. 사실 뭐 7번을 다 실전처럼 응시하겠다. 뭐 사람 성격일 수도 있고 그것도 뭐 하나의 다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다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7번을 꼭 이렇게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하다못해 이제 와서 정리해 주는 거라도 해설 강의라도 좀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5회에 들어가는 레벨업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2회 문제를 제공하긴 해요. 그래서 본인이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7번을 내년에 나올 만한 것들을 모두 담아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매년 만듭니다. 작년에도 이 기록 실전 1회에 나왔던 게 완전히 똑같이 나왔죠. 전부 명령이 앞에 이제 가압류가 있어서 무효가 됐지만 그 가압류가 취하가 돼도 소급표가 없으니까 여전히 전부 명령은 무효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해 변시에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할 때는 7번에 냈던 쟁점 중에 거의 다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도 좀 성의껏 만들기 때문에 7개를 잘 정리를 해야겠다. 나올 때마다 좀 나중에 미뤄서 또 정리하려고 하면 한꺼번에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응시 인원은 지금 수강생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네요. 지금 수강생이 100명인데 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시험을 보기가. 그리고 이제 3회부터는 좀 많아질 거예요. 한 150명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예년을 생각해 보면. 그럼 한 30명 와서 보겠지 뭐. 어쨌든 좀 많이들 보시면 제가 7번을 꼭 볼 필요는 없다. 강박관념을 좀 가지면 안 된다고 늘 말씀드리는데 고개를 들기 전에 이렇게 말했는데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강박관념을 좀 갖고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너무 안 보는 거 아니야? 아니면 보고 그냥 갔나? 보고 해설 강의를 안 들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1회하고 2회는 작년에 냈던 문제하고 별반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근데 작년에 혹시 들으셨거나 또 이걸로 막판 정리하신 분들은 아이 뭐 다 아는 거네 그러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서 잘 썼다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1, 2회는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은 뭐 그런 고민 아예 하실 필요가 없고 작년에 수강하신 분들은 거의 똑같은 문제에서 뭐 이름이랑 숫자, 금액은 좀 바꿨지만 뭐 그런 걸로라도 일단 연습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문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난이도 설정을 2회부터 7회 변호사 시험은 좀 그 저세상 난이도, 그러니까 그럼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좀 아예 결이 달랐던 시험 같고 막 욕하니까 이제 8회부터 13회까지는 완벽한 난이도와 뭐 어떤 여러 가지 문제 퀄리티 그리고 문제에서 묻는 방식, 애티튜드 이런 것들이 완벽해졌다. 8회부터 13회로 연습하셨으면 좋겠고 제 시험 문제는 변호사 시험에 냈던 건 거의 내지 않습니다. 뭐 정말 조금 그냥 뭐 작은 쟁점 하나는 비슷할 수 있는데 구조 자체를 그대로 내는 문제는 한 문제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뭐 이 7회를 한다고 해서 변호사 시험이 풀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게 아쉬우신 분들은 변시도 좀 풀어보시면 좋은데 변시에 나왔던 똑같은 구조가 나오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늘 이제 변시 모의 시험을 참조한다든지 제가 최신 판례로 만든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 난이도는 변호사 시험 최근 정착된 8회부터 13회와 유사하거나 좀 어렵게 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량 면에서도 조금 변호사 시험보다는 많이 내겠다. 오늘은 1회라서 오늘도 시간이 남아돌진 않았을 것 같은데 특히 저는 오늘 의도했던 건 뭐냐면 뒷문제를 어렵게 해보자. 그래서 과연 시간 안배를 하고 있는가? 과연 전체에 대한 메모를 마치고 쓰기 시작하는가라는 걸 좀 여쭤보고 싶었고 첫날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문제를 그냥 풀만하네 라고 해서 풀기 시작했다가는 뒤로 갈수록 크레센도였어요. 쓸 게 많고 어려. 그럼 대충 사건이 4개다 해서 4분의 1씩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그래도 매너 있는 출제자들은 앞에 어려운 문제를 많이 줍니다. 뒤에는 조금 쉬운 걸 주는 그게 대부분이긴 한데 꼭 그렇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뒤에를 어렵게 했기 때문에 오늘 시간 안배를 못 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본인이 뭐 풀 때 원래 오래 걸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이제 차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실력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너무 긁히실 것 같은데 시간이 부족한 건 실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대부분. 자기가 어떤 판례를 모르니까 그걸 생각해내느라고 오래 걸리고 빨리빨리 쟁점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건데 그래도 좀 희망적으로 좋게 말씀드리면 지금 여름이거든요. 이제 여름이었다 해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해독은 안 할 거예요? 할 거잖아요. 그죠? 뭐 민법을 앞으로 한 번 정도도 잘 안 읽고 들어갈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건 늘어나는 거거든요, 실력이. 그래서 여름이니까 조금 이렇게 긁히는 말씀을 드려도 된다고 생각해서 이거 겨울에 듣고 있으면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요는 여러분이 지금 시간이 모자란 게 실력이 부족한 건 맞고요, 솔직히. 근데 이제 그게 앞으로 늘어날 부분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걱정할 건 아닙니다. 근데 실력이 늘어도 시간이 부족할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은 스킬적인 거예요. 예, 그거 본인이 지금 시간 한 배를 다 메모를 한 다음에 계획 없이 쓰는 거예요. 앞에 문제가 훨씬 쉬웠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뒤에 문제는 아예 날리게 되는데요. 뒤에 문제가 어렵고 양이 많다면 뒷 문제가 당연히 배점이 더 큽니다. 근데 메모하다가 뭐 끝나고 몇 줄 쓰다 끝나면은 타격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는 관례상 앞에가 양이 많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언제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중간에 갑자기 그런 게 있기도 했고 뒤쪽에 있기도 했기 때문에 시간 한 배를 잘하자는 어떤 약간의 알람 차원에서 제가 1회는 좀 일부러 뒤로 갈수록 계속 어려운 문제 한번 내봤습니다. 계속 이러지는 않을 거고요. 자, 그리고 분량면에 있어서는 변호사 시험보다 비슷하거나 오늘은 좀 분량을 그래도 좀 적게 낸 편이고 더 많아질 겁니다. 더 많아질 거고, 제가 새로운 문제를 또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버리기 아까운 문제들을 버리는 게 쉬운 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많아지는 경향은 있어서, 그리고 그래도 여러분이 뒤로 갈수록 실력이 늘 거라고 저는 믿고, 시즌2나 3에서는, 시즌2에서는 또 이제 난리가 날 거고, 3에서는 또 약간 안정감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문제를 조금 덜 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날이니까 문제지를 보면서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보통 제가 뭐 1시간 뭐 80분, 90분 이상 안 쉬고 수업을 잘 하진 않아요. 뭐 정말 길게 하면 75분, 80분 하고는 좀 쉬는 편이긴 한데, 문제풀이니까 그냥 중간에 쉬느니 그냥 이렇게 쭉 해서 한 90분이 됐든 하도록 하고, 너무 힘든 것 같으면 저도 이제 설명이 너무 어려워지고 여러분 좀 지쳐 보이면은 잠깐 쉬는 식으로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중간에 쉴지 안 쉴지는 좀 상황에 봐서 맞춰서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끝날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그냥 안 쉬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1페이지 한번 볼게요. 1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뭐 방시혁이랑 김민지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해봤고요. 작년에 미니진이었는데 너무 또 미니진 편만 드는 것 같아서 방시혁도 뭐 사정이 있겠죠. 이런 얘기를 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뢰를 했고, 그러니까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법무법인이 나온 적이 없어요, 시험에. 법무법인이 나오면 이제 소장에 보시는 것처럼 뭐 법무법인을 써주고 담당 변호사를 쓰는데, 이제 대표 변호사 쓰는 거 아니에요. 법무법인 대표 안 쓰는 거고. 근데 이 사건은 방시혁이랑 같이 담당 변호사 된다고 돼 있으니까 이름 두 사람을 써야 됩니다. 아직까지 두 사람 이름 쓰는 그런 문제는 안 나왔는데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나올 만도 하죠. 뭐 그 다음에 공식서에 있어요. 무엇보다 법무법인인 경우 쓰는 방법이 공식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쓰셔야 됩니다. 소재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항상 소멸시효 중단이나 제척기간 제일 문제되는 게 뭐야? 소멸시효, 상소협약 청구, 사행이 취소 제일 문제되죠, 그죠? 그럼 뭐 그런 기본적인 내용 좀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볼만한 것들이 지금 6번이란 말이죠. 6번이 제가 한 6, 7년 전인가요? 이걸로 이제 고정될 거라고 예언을 했고 진짜 고정이 됐는데, 가끔은 이제 이렇게 6번처럼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코로나 출제라고 일명, 그때 이제 급하게 출제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던 적이 한 번 있는데, 일단 짧게 말씀드리면요. 첫째 줄이 중요해요. 항변 사유가 보이면 알아서 반영하래요. 그러니까 반영해야 될 항변 사유가 보이면 상대가 주장을 안 해도 반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렵고요. 여기 가장 대표적인 건 동의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기 좀 어려운 건요. 정말 나오기 어려운 건 소멸시효예요. 상대방이 말도 안 했는데 내가 소멸시효를 반영하는 건 좀 이상해요. 소멸시효는 원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소멸시효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6번에 대해서는 첫째 줄이 중요합니다. 항변사유 반영하라는 게 동의항이나 선의행을 반영하라는 거고, 또 대표적인 게 전부금이나 추신금인데 일부가 잘려서 나갔다. 일부가 나보다 앞선 게 있다. 그러면 그 금액을 빼는 부분, 이런 것도 여러분이 당연히 상대방이 항변한 걸로 보고 항변할 걸로 보고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둘째 줄이죠. 이 둘째 줄은 사건 관계인의 주장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게 완전히 굳어진 것 같지만 얼마든지 이 부분은 그렇게 안 나올 수가 있고요. 그냥 사건 관계인의 주장이란 말이 뭐로 바뀌느냐? 그냥 여기 나오는 첨부된 기록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이 부분은 그 사건 관계인의 주장이 정리된 사항이라고 딱 바운더리를 주거나 아니면 정리된 그 첨부 자료에서 상대방이 주장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라고. 그러니까 이 뒤쪽은 뭐냐면 바운더리가 명확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왜 바운더리를 명확하게 해야 되느냐?
가상의 적을 반박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정확하게 항변을 하고 있거나 사건 강의 주장에서 아니면 기록 전체에서 편지에서 말을 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요거를 반박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다 반박하라는 건 아니죠. 이 중에 이유가 있으면 반영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영은 크게 두 가지.